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귀와 변 사이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이면서도 우아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이 백대마를 잡으러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자, 일단 흑에게 있어서는 좀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죠. 이 넉점이 아직까지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인데요. 자, 흑은 일단 이 넉점을 반드시 살려내야만 이 백대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넉점을 살리는 것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은데 백한테 버팀수가 있죠. 그 버팀수를 내주지 않으면서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요리를 해내야지 성공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우아하게 이 백대마를 요리를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넉점을 구출하는 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백은 일단 이 넉점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먹여쳐야 되고요. 흑이 따냈을 때 메꾸면은 이어가주고 이건 뭐 너무 쉽게 지금 제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이 이쪽을 단수 쳐도 여길 이어주고요. 자, 이 다음부터가 이제 이쪽에 있는 궁도에 대한 고민인데 백이 늘어가면은 흑은 그대로 바깥쪽을 막아서 넓히면은 안에 들어가고요. 좁히면은 바깥쪽을 조여가지고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느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백이 뭔가 약간의 트릭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주문하는 거죠. 여길 단수를 쳐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끊어서 이거는 어쨌든 흑이 늘더라도 맞고 나면은 패가 되기 때문에 백이 다른 곳을 연타할 수가 있으니까 반쪽짜리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흑은 이쪽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수, 바로 여기를 늘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젖히고요.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집을 내려고 해도 이 자리를 조여주면은 백대만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의 버팀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젖혔을 때가 흑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머리가 아픈 느낌이 드는데 일반적인 공격 방법으로는 역시 이 자리를 끊어내야만 돼요. 자, 백이 이어주는 것은 뭐 쉽게 고민이 해결이 되지만 자, 지금 요 수가 눈에 들어오죠. 백이 계속해서 이렇게 패로 뻗팅기면서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게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실패가 됩니다. 자, 뭔가 좀 흑이 성급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전히 바깥쪽을 두어야 했을까요? 백이 이어가면 그대로 바깥쪽을 줄여주고 여길 치중 가면은 요 한 점은 헌납하면서 여기가 옥집이니까 역시 백돌은 모두 전체가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백이 뭔가 좀 방법이 틀렸을까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좀 있을성 싶은데 역시 치중 가면은 잘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버텨가는 것은 끊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패로 버티겠다는 뜻이지만 이 한 점을 잡고 나면 끊더라도 이때 패인 것처럼 보이나 여기를 한 번만 늘어주면은 결국은 백은 한 집밖에 안 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지금 백의 응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은 침착하게 이 안쪽 급소를 찾는 묘수가 있습니다. 자, 치중 가는 것은 막아서 오히려 백이 그냥 살아가죠. 흑은 어쩔 수 없이 단수를 치고 백에게 이 패를 헌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백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흑이 놓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적의 급소, 나의 급소. 요 가운데 자리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주 좋은 수순이 됩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서 바깥쪽을 줄여주면 자, 이제는 백이 두 집을 낼 수 있는 궁도가 나오지가 않죠. 넓혀도 안쪽을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때 백이 뭔가 치중 갔을 때 약간의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곳을 늘어가더라도 흑이 요 한 점을 침착하게 끊어주면 여기를 따냈을 때 이 귀에서 두 집을 만들기란 불가능한 부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여전히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여기에 초반부터 한번 되돌아보면 이 먹여치는 것은 일단 여기에게 흑을 자충을 주는 수이기 때문에 좋은 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단수 친수, 이 수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보리 선수, 요 수가 자충을 불러일으키는 수가 되어서 백돌이 잡혔던 거죠. 백은 그냥 젖히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게 되거든요. 이쪽을 막는 것은 백이 지금 패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도 없는 데다가 이것은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이 패를 이겨낼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해낼 수가 있죠. 자, 흑이 안 받으면 이 5점을 따내는 순간 바로 두 집이 확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백의 입장에선 대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흑이 패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패감은 백이 쓰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패를 내주지 않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아까처럼 패를 안 내주려고 이쪽을 침입을 했을 때 이 수가 안 돼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백이 단수가 안 되어 있다면 그대로 여기를 뻗는 거예요. 흑이 이쪽을 끊는 것은 흑돌이 오히려 잡혀버리게 되죠. 반대쪽으로 끊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백이 이쪽을 이으면 막더라도 늘어서 흑이 어딘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모두 다 양자충이 돼서 백이 이렇게 대궐을 짓고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길 둘 때 흑은 어쩔 수 없이 패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초반으로 돌아가서 살짝 문제를 좀 다르게 지금 진행해 볼 수도 있겠는데 패가 나긴 났어요. 그런데 백도 이렇게 잘못 둬버리면 또 패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일단 흑은 이 넉점을 버리고서 이 백대마를 잡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따내는 거는 살아있는 궁도가 되고요. 안 따내고 그대로 버팅기면은 나중에 따내가지고 곡사궁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흑이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 넉점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른가 싶은데 똑같이 젖혀가고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넓혀야 되잖아요. 넓혔을 때 이쪽에 지금 흑이 자충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단수를 치면은 이었을 때 이제는 흑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마무시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를 하나 먹여쳐주는 역할 때문에 지금 흑이 백을 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충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지금 예민한 악수, 예민한 지금 자충 하나, 돌을 집어넣어 준다고 해서 악수가 아니고 또 돌을 이렇게 그냥 매군 단수 치는 수가 돼서도 악수가 될 수도 있고 먹여친다라고 해서 돌을 상대방한테 헌납한다고 해서 악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악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열심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래서 결론은 아쉽게도 패밖에 안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넉점이 도망가는 것이 다른 것은 가능치 않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도를 살리는 것은 도저히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고요. 뭐 잡으러 가고 싶은데 이쪽을 들어가도 자충이고 반대쪽을 들어가도 여전히 자충이 됩니다. 흑이 여기를 계속 들어올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좀 흑이 다른 실마리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글쎄요, 과연 다른 수가 있을까요? 이쪽을 두고 나서 그 다음 넘어가는 것도 먹여치는 순간 자, 이 돌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냈을 때 단수 쳐가지고 돌이 오히려 더 잡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백을 잡는 것을 도저히 고려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흑이 이 타이밍에 뭔가 좀 수순을 비틀어 보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를 끊어가는 거죠. 자, 끊어갔을 때 이쪽을 따낸다면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여기를 단수 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둬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자, 지금은 이쪽을 치면은 그래도 좀 여기 귀에 지금 이게 15줄 바둑판이라서 공간이 조금 협소하죠. 자, 근데 이게 19줄 바둑판이라면은 백이 또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요 변화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백은 이 2점을 잡는 것을 두지 않더라도 바로 요 한 점을 제압을 하더라도 흑이 지금 이 돌을 자충으로 만들면서 살려가는 것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여기 한 점을 따내는 것이 다시금 선수가 됩니다. 흑이 여길 지우려고 했더니 단수 쳐가지고 흑돌이 잡히게 되고요.
흑이 이도를 살려내려고 했더니 백이 아무 무리 없이 여기를 늘어주면은 두 집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좀 주의사항. 이거 선수하겠다고 젖혔다가는 큰일 납니다. 끝내기로 살짝 득보려다가 지금 여기를 먹여치게 되면 따내면은 옥집이고요. 공격을 가더라도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백이 아무리 요 두 점을 따내더라도 모두 옥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선수하겠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끝내기를 선수로 하려고 하면은 이런 수가 더 좋습니다. 끊어가지고 이쪽을 젖히는 거는 오히려 흑돌이 잡혀버리게 되고요. 만약에 흑이 여기를 늘어준다면 이것은 백이 선수로 삶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이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이쪽을 둬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치고 둔다면 이 끝내기까지 확실하게 선수로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흑이 백을 잡는 것은 실패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 말고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어딘가를 두더라도 이 자리 이어버리면 글쎄요, 여기를 붙여도 이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넉점이 이런 식으로 잡혀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백을 잡을 수 있는 궁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넘어갔을 때도 계속 이 모양이 나오면 이 오궁도 지금 공략 가능한 오궁이 아니거든요. 자,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과연 어떤 수가 숨어 있을까요?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쪽을 먼저 찌릅니다. 뭔가 흑이 어딘가 뒀을 때 이쪽을 잇는 순간 안 되는 거거든요. 백이 차단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차단을 어딘가 하게 되면 이 자리를 나와 끊는 수 자리가 급소가 돼서 약간의 착각이 있기 쉬운 장면인데 흑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자, 백이 여기를 젖혀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끊으면 착각하기 쉬운 형태이지만 백이 모두 잡히죠. 자, 그런 만큼 지금 백의 급소는 바로 연결이죠. 그러니까 지금 흑의 입장에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바로 여기를 두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전히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자충을 이용하는 방법을 현명하게 사용을 한다면 이 흑돌들을 구출하면서 백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젖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를 넘는 거죠. 그러면 먹여쳤을 때 따내고 요 한 점을 잡으면 백이 이미 두 집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도를 한 번 더 살려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백이 두 점을 잡을 때 이제 비로소 이쪽 집을 없애버리더라도 백이 아직까지 이쪽을 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쪽을 따내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여기를 이어주면은 백대마가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이 이렇게 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늘고 나서 이쪽에 안형을 확보한다는 거죠. 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사실은 이때 이제 진정으로 우아한 스텝이 필요합니다. 자, 백의 주장은 뭐죠? 바로 여기를 밀어가지고 흑이 잡으러 오면 이 자리를 한 번 더 늘게 되면은 여기에 한 집이 생긴다는 거죠. 흑이 메꾸면은 이렇게 뒤로 치는 수가 좋아서 먹여치더라도 두 점을 따내게 되면 두 집이 나버리게 되고요. 만약에 흑이 다른 쪽을 공략을 하더라도 이 1의 1 자리에 있는 집을 지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야, 이래서 이것은 이제 잡는 것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전히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살펴본다면 바로 이 2의 1 자리에 묘수 있다. 이 코붙임을 해 나갑니다. 자, 백이 이제 두 점을 잡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빨라요. 자, 두 집이 없습니다. 그대로 여기를 연결하면 백돌은 잡히게 되죠. 먹여쳐봤자 무용지물이고요. 그러니까 백은 일단은 이 한 점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공격하면은 이제는 끊어가서 따냈을 때 하나만 조심하면 되죠. 이렇게 두면은 이것은 패가 납니다. 따내더라도 여기를 따내는 게 또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흑이 어딘가 받아주면 패를 내줘가지고 다 된 밥에 제가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흑은 요 15번으로 요 안쪽을 이렇게 들어가주면 백이 몇 발짝 못 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충으로 모두 잡혔죠. 자체로 궁도도 3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나왔을 때죠. 여전히 이 돌이 잡힐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잡죠? 그대로 한 번을 더 막아줍니다. 이거를 잡혀주고, 이 안쪽에서 해결하려고 나면 패밖에 안 나게 되거든요. 이 패도 좀 불리한 패예요. 백이 손을 빼더라도 나중에 다시 패를 들어가서 비로소 단패가 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수로는 안쪽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바깥쪽을 이렇게 메꿔주는 것이 기가 막힌 급소가 됩니다. 자, 따내면은 여길 밀고 들어가서 양자충이죠. 빅 아닌가 싶은데 흑은 이쪽을 일방적으로 들어갈 권리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돌은 자연사가 되겠고요. 백이 특별히 이 수 말고는 해볼 수 있는 수가 없어요. 늘어봤자 지금 자연사고 여길 들어가는 것도 따내서 잘 안 되는 거죠. 자, 요쯤에서 지금 여길 밀어간 수로 다르게 밀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수를 더 보태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길 두는 순간 이쪽을 뒀을 때 똑같이 보이게 되지만 지금 백이 궁도가 하나 더 남게 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양자충을 만들 수는 없게 돼요. 먹여치는 것이 이제 트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먹여쳤을 때 백이 안 받아버리고 이 두 점을 단수 쳐버리면은 빅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넉점을 살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자리가 지금 급소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여길 찔러주고 젖혀가지고 백에게 이 자충을 유도해가지고 이 5점을 살려간 다음에 여길 끊을 때 계속해서 집을 주지 않는 자충의 함정을 이용하고요. 마지막 수로 역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이 지금 2의 1의 급소 자리를 때려가면서 마저 한 점을 더 헌납하면서 지금 백을 양자충으로 몰아가서 백대마를 우아하게 유리해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보다는 굉장히 외길처럼 보이지만 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우아하게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